양화진 선교사 묘원. 이곳은 조선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활동을 하다 눈을 감은 선교사분들이 잠들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외국인 선교사분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해 활동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마음 한켠 숙연해지게 만드는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독 의아함을 드러내는 묘지 하나가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 조선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 숨을 거둔 분들이 계신 이곳에 한국 사람으로선 일본 이름이 있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일본 사람인 그가 어떻게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잠들게 되었을까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진행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며 앞서가기 시작할 무렵 야마구치현 소네촌 스미다 마을에서 소다 가이치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할 정도로 머리가 명석했지만 태생이 상남자의 기질을 타고났는지 술을 좋아하고 방랑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1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가사키에서 강부로, 25살에는 홍콩에서 노르웨이 상선의 선원으로, 1896년에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 독일계 공장 사무원 겸 통역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본토로 넘어가서는 일본 해군에 복무하면서 신해 혁명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에서 적응을 못하고 군에서 나와 다시 대만으로 향하게 된 그는 1899년 31살의 나이에 인생의 큰 변곡점을 겪게 됩니다. 당시 그의 대만 생활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 어느 날 술에만 취해 길을 걷다 쓰러져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이대로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감게 되는데요. 이보세요. 괜찮으세요? 포근한 온도와 푹신한 이불의 감촉, 그리고 누군가 깨우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인 소다 가이치. 그는 분명 길에서 쓰러졌지만 깨어난 곳은 어느 낯선 여관방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조선인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전 지금 비용을 낼 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을 데려온 조선 사람이 식비와 숙박비 그리고 약값까지 계산하고 갔습니다. 그는 낯선 타국에서 같은 일본 사람이 아닌 조선인의 온증에 큰 깨달음을 얻고는 나를 구해준 그 조선인을 찾아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청년의 조국을 위해 은혜를 갚고 말겠어. 그는 즉시 자신의 음주와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일본에 넘어간 대한제국으로 향합니다. 그가 한국 땅에서 처음 가진 직업은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어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1906년에 기독교인이 되고 같은 개신교 신자이자 영어 교사로 재직하던 우에노 다키를 만나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이후 일본인 경성감리회의 전도사가 되어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한반도로 넘어왔고 그들은 한반도에서 1등 시민으로 생활하며 한국인들을 2등 시민 취급하며 무시하고 앞선 근대화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의 각종 인권을 챙기며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독립운동가들이 생겨나고 독립을 위한 운동과 군사적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정복부는 이런 독립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신민의 안면근의 독립자금모금 활동을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의 암살 모의로 날조하여 신민의 회원 105명을 집단 체포하는 105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윤치호, 이상재 등이 체포되자 소다 가이치는 일본 대심원장을 찾아갑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왜 벌을 주는 겁니까? 그들을 당장 풀어주시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때에도 구속자 석방운동을 벌이며 법정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를 꾸짖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반도 내 일본인 사회에서 그는
조선인을 위해 일한다며 지키게 됩니다. 1913년 소다 가이치는 용산구 후암동의 가마쿠라 보육원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당시 세계는 대공황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났고 특히 독립운동을 한다며 잡혀간 조선인 부모가 많아 버려진 자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소다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이 고아들을 걷어들이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 커뮤니티에서 눈밖에 났던 소다 부부는 아이들이 먹을 음식과 옷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수레를 끌며 일본군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군인들이 먹다 남긴 밥을 얻어오거나 쓰레기통을 뒤져서 혼옷들을 수거해 아이들을 먹이고 입혀야 했습니다. 저 거지 자식 또 왔어. 저놈은 일본의 수치야. 천황 폐하를 배신한 배신자 녀석. 일본인들은 소다를 욕하기 바빴고 저놈은 분명 위장한 자선가일 거야. 고아를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한대. 조선인들은 그를 향해 오해와 헐뜯기로 비난했습니다. 그 어느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오해와 욕을 먹어야 했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라난 아이들은 훗날에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독립운동가로 선장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아이들을 키워왔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 아이들도 일본 순사에 대해서 대들고 마찰들을 일으키니 소다 가이치는 걸핏하면 경찰에 불려가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된 거다. 집에 가자꾸나. 보육원 운영은 항상 재정난에 힘겨웠지만 그래도 기독교계 사람들과 익명의 복지가들 혹은 독립운동을 하러 간다며 떠나는 사람들이 남긴 기부로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원에서 소다 부부의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의 숫자는 1945년 해방 당시까지 기준으로도 약 1000명에 이릅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은 독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힘없는 약소국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죠. 1947년 소다는 일본의 회개를 촉구하기로 결심하고 부인을 한국에 남겨둔 채 혼자 일본으로 건너가 어깨에는 세계 평화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든 채 전국을 걸어다니며 일본은 한국에게 죄를 지었고 그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일본인들이 60만에 이르는 제1교포들을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혼자서 일본 전국을 떠돌며 한국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던 그에게 한 가지 비보가 전달됩니다. 선생님, 우에노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한일 간의 국교가 없어 민간인이 양국을 오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내의 장례식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아사히 신문의 한 기자가 소다 가이치의 방한 허용을 촉구하는 칼럼을 실어 일본과 한국 정부에 목소리를 내었고 한국에서도 기독교 계열 인사들과 성인이 된 보육원 아이들이 힘을 합쳐 방안을 주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에 돌아온 그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다가 1961년 3월 28일 눈을 감게 됩니다. 저희는 소다 가이치 선생님과 우에노 선생님을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는 일본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조선인보다 조선을 사랑했습니다.